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집사의 라디오 잘자냥 채널의 책 읽어주는 집사입니다. 오늘도 혜민 스님의 생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리딩하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트로는 자기 확언과 그 자신이 원하는 생각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 그리고 성공을 이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 비밀의 법칙과 접목시켜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휴일에 쉬는 것 또는 업무 이후에 쉬는 것, 이것들도 다 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좋긴 한데 우리가 가끔씩 그냥 머릿속을 복잡한 생각들을 그런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아침에 1분을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일주일이 그 사람의 한 달 길게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막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저도 예전에 회사 일이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밤에 잠자기 전에도 내일 뭐 그 행사 또는 뭐 그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잠이 들죠. 그리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또는 내일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오늘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생각의 프레임을 살짝만 변경시켜 보는 거예요. 오늘이 왔구나. 뭔가 오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있을 중요한 일에 관해서 되게 성공적인 느낌이나 성공적으로 본인이 하는 그런 업무의 느낌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정신은 일어났는데 몸이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누워서 설령 잠을 잘 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 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일을 되게 잘 이뤄서 뿌듯한 아니면 되게 당차고 당당하고 멋있게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난 오늘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는 그냥 일어났을 때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잘 잤다. 머리를 쉬어갈 수 있게 그냥 아침 햇살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이 햇살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되게 감사를 드리면 뭔가 버거웠던 마음이라든지 이런 머리가 쉬어갈 수 있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보세요.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밤에 자기 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드리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오늘 또 행복할 거야 라고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우쭈쭈 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 방법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했다고 해요. 우리 뇌의 비밀에 관해서 정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나왔잖아요. 마음 연구, 뇌 연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기한 건 뇌와 마음과 몸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뇌가 촉발이 되는 것은 언어에 의함이고, 그 언어는 또 행동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마음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해서 성공을 얻고 기분 좋은 경험을 갖고 나서야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과 뇌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예전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죠.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 진짜로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쉬어가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을 비우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밥 프록터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벌써 인트로부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벅찬 행복의 비밀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것을 담기 전에 먼저 비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조금 멈춰서 쉬어가면서 복잡해진 머리와 마음을 우리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렌즈 상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렌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 라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내가 찾는 그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렌즈가 그곳으로만 향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마치 어른 스님이 지나가며 툭 던지는 한마디 말씀을 일반인은 그냥 지나치지만 깨달음을 간절히 구하던 수행자는 그 안에 숨겨진 큰 가르침을 바로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이고 연약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세상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 하는 선택만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내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보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도 따라서 그렇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의지로 렌즈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평소에 하던 버릇대로 따라가려는 관성의 힘이 강합니다.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면보다는 역시나 싫은 면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엔 거부감도 들고 인위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난 후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즉,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렌즈의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렌즈 자체의 상태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렌즈는 갖가지 색으로 물이 들어요. 마음이 기쁜 상태라면 렌즈 자체에 기쁨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당연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외로운 상태의 렌즈를 하고 있으면 세상 역시 참으로 외롭게 보여요. 이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아름다운 일, 더러운 일이 본시 없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세상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렌즈가 하는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아, 외로워 할 수도 있고 아, 아름다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내 마음이 외로운지 평온한지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스님 본분으로 살랴, 교수 본분으로 살랴 정신이 없습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고 수행자이기도 한 삶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느껴집니다. 주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자로서 연구활동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3시간 동안 운전해서 뉴욕에 있는 은사스님 절에 가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른 스님들께 인사도 가야 하고 통역 부탁받으면 통역하러 가야 하고 본문 요청이 들어오면 법문하러 가야 하고 그런 와중에 혼자 수행하는 시간을 떼어놔야 합니다. 논문도 써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사실 있어요. 내가 진정 승려가 맞나? 승려가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곧 알아채게 됩니다. 세상이 바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쁜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세상 스스로가 와, 나 참 바쁘다 라고 불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내 자신을 더 가만히 들여다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이토록 바쁜 까닭은 내가 바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정말로 쉬려고 한다면 그냥 쉬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부탁이 들어와도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 거절을 못하겠으면 핸드폰을 꺼놓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바쁜 일정 속으로 나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바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쉬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 마음을 현재의 시간에 온전히 가져다 놓으세요. 이걸 하면서 저거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는 바쁜 마음은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상념일 뿐입니다. 현재에 마음이 와 있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념이 없는 바로 지금은 바쁘지 않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내 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심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 마음 따로 세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렌즈를 먼저 아름답게 닦읍시다. 몸을 구겨서 지하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 뒤, 옆 사람이 꽉 찼네요. 이 순간 우리 마음은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헤헤 손잡이 잡지 않아도 된다고 재미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은 이처럼 반응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쓰나미가 무서운 것은 바닷물이 아닌 바닷물에 쓸려오는 물건들 때문입니다. 회오리 바람 또한 바람 때문에 죽는 일보다 바람에 쓸려 물건들에 치여서 다치고 죽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 일으킨 어지러운 상념들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겼나요? 가만히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일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되새기면서 그 감정의 파동을 더 크게 증폭시키지 마십시오. 흐르는 감정의 물결을 사라지지 못하도록 증폭시키면 자신만 괴롭습니다. 깨어서 바라보는 명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가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온전히 와 있으면 마음에 과거의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온전히 돌려 그냥 있음을 고요 속에서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시간이 사라집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하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립니다. 채널은 많은데 마땅히 고정해놓고 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 너무 많은 선택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갈등하고 계시나요? 잠을 푹 주무시고 나면 그 문제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숙면하기 위해서는 주무시기 전에 살면서 참 고마웠던 분들,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마음이 뿌듯했던 순간들, 이런 것을 이불 속에서 떠올려 본 후 잠을 청하세요. 아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잔잔한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한 사랑은 마음을 열고 경계를 지웁니다.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행복은 생각이 적을수록, 함께 같이 나눌수록,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이 와 있을수록 더해집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고 마음속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길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과 함께 평안이 곧 밀려옵니다. 그를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나에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가 예뻐서가 절대로 아니고,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도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에서도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세요. 절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가끔씩 울컥울컥 올라오겠지만,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에게 좋은지. 그리고 결정하세요. 가슴은 내 머리의 결정을 듣지 않아도 일단 결정을 내리세요. 용서하고 잊겠다고. 그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나 자신 또한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절처럼 몸을 쓰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소리내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내려놓게 해달라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놓아져요. 실신할 것 같이 몸부림치다가 놓아져요. 세상 떠나갈 것 같은 통곡 한 번 하고 놓아져요. 그건 내가 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모든 것을 다시 원만하게 되돌려 주신 것이에요. 그분들의 사랑과 자비함을 믿고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용서하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가요. 미워하면 그 대상을 내 마음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의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내 마음의 방에
장기 투숙시키지 마시고 빨리 용서한 다음 바로 쫓아내 버리세요. 싫어하는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넣어두고 다닐 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를 응원하는 친구만 마음에 넣어두십시오. 싫어하는 사람 넣어두고 다니면 마음병만 얻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약간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십시오. 전생 이야기 중에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나온 자식과 빚진 것을 받으러 나온 자식.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둘 중 어느 부류인지. 배우자에 대해 또는 연인에 대해 쉽게 변하지 않겠구나 하고 포기하려 하니 앞으로 남은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참고 살까 걱정이 되나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완벽할까?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풀 때 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닌 나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가 나에 대해 저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어떤 면 때문에 오해를 했고 힘들어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가요? 세상 모든 풀들의 잎새 하나하나마다 그 잎새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 그 잎새를 향해 천사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렴. 내가 보호해줄게. 잎새 하나하나에도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당연히 천사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외로워하지 말고 내 어깨 위의 천사에게 그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나를 물지 않는 모기가 내 방에 들어와 이틀째 동거 중.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이것도 인연이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배움이에요. 깨달았다고 해도 관계 속에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아직 그 깨달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것. 우리는 아름다운 외모나 좋은 집, 고급차, 명품 옷이나 가방을 갖기 위해 많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작 자신의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나요? 만약 당신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이에 못지않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인간관계가 절대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오랫동안 맺을 수 있을까요? 전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기본 마음가짐은 첫째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날로 다루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
잘못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되죠. 반대로 또 너무 멀리하면 난로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될 뿐더러 아주 쌀쌀하고 춥게 됩니다. 즉,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랫동안 바짝 옆에 붙어 있으면 꼭 탈이 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밀착되는 관계가 오래될수록 점점 좋은 줄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겨운 느낌과 구속받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서로 간에 심리적 공간을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연인, 절친한 친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사이에도 해당됩니다. 둘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조선 초 맹사성에게 한 고승이 준 가르침입니다. 19에 장원급제하여 20살의 군수에 오른 뛰어난 학식의 맹사성은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사성은 그 고을에서 유명하다는 선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차나 한잔 하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맹사성의 찻잔에 찬물이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 맹사성에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부끄러웠던 맹사성은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살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 내가 나를 낮추면 어렵지 않게 일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지려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며 자존심 대결을 벌입니다. 나를 좀 낮추면 금방 해결되는 일에도 그렇게 다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싸움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어지럽게 하고 다치게 만듭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누구 종교가 과연 옳은지 나와 논쟁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한 후 예,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논쟁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디 한번 따져보자는 마음으로 논쟁에 가담한다면 설사
결국 이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자존심이 다쳐 제 종교에 대한 이해보다는 미움만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선물, 칭찬 등을 받았다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주고받음의 연속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맙다는 화답조차 받지 못하면 상대에게 왠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주었는데 상대가 매우 고마워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음에 또 뭐라도 도와줄 것이 없을까 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러한 주고받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정이 깊어집니다. 무엇을 주고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오고 간 것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관계는 아주 특별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보왕산매경에도 남이 내 뜻에 따라 순종해 주길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우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가르치는 스승들이라고 여기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도 당신의 스승입니다. 김밥은 매끈하게 썰어진 몸뚱이 것보다 맨 끝 자투리가 푸짐하니 맛있습니다. 사람도 너무 완벽하고 매끈하면 인간미가 덜하고 좀 어딘가 허술한 구석도 있고, 솔직한 사람이 인간적이고 매력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를 낮추십시오. 30초만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낮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면서 마음고생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너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소리를 하니? 이것이 아닌, 네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즉, 말할 때 상대를 향해 비난하는 투지 말고 나의 상태만 묘사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대화법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하면 상대방이 아차합니다. 서운함을 느꼈던 시간과 그 서운함을 표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강은 깊고 커집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서로를 아프게 만듭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 마지막 말이 좋았던 시절의 기억마저도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어도 추억은 그래도 남겨둬야 하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아픈 마지막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여백을 남기려는 노력은 그만큼 당신이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떠난 사람에게 가장 멋있게 복수해주는 길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 그 사람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복수한다고 그가 불행해지길 바라고 질투를 한다면 그와의 인연이 악연이 되면서 삶이 자꾸 꼬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사람 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같이 동조하면서 말려 들어가지 말고 같이 맞장구 치며 그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다른 주제로 옮기세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하기 쉽나니 말이 많아지면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세요. 말도 물건과 같아요. 일단 말로 부탁을 받았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즉시 판단하고 할 수 없을 때는 그 즉시 물건을 처리하듯 그 말을 거절해야 탈이 없습니다. 일단 물건을 받아 놓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사과 안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영양분, 햇볕, 산소, 질소, 비, 농부의 땀이 들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럼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장.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능력있고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존재가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당신을 당신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추워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 주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을 하려면 좀 멋있게 하세요. 미련 남게 사랑하다가 이것저것 재면서 내 안에 담아만 두지 말고요. 내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사랑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랑이 힘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한다면 그 안에 이기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든 틀에 끼워 넣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봄날의 햇살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들에 그저 따스한 햇살을 비춰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착 달라붙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같은 지붕을 떠받치는, 하지만 간격이 있는 두 기둥처럼 하세요. 잡으려 하면 끝끝내 떠나고, 진정으로 놓아주려 하면 이상하게도 본인 의지로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 둘 사이에는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합니다. 칼릴 지브란. 칼릴 지브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의 글에 빠져들었다. 사랑 경험도 인생의 쓴맛도 맛보지 못한 나이였지만 그의 영혼의 순례와도 같은 글들은 사춘기였던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며 보낸 많은 긴 밤들을 칼릴 지브란의 시로 마감했다. 보이는 사랑은 작습니다. 그것 뒤에 있는 거대한 사랑에 견준다면. 사랑이 그대들을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으면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거든 그를 믿으십시오. 비록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모조리 깨뜨려 놓을지라도 사랑은 그대의 성숙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밀고 당기기의 시간은 연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밀당도 사실 필요해요. 상대가 나에게 5를 주었는데 내가 상대를 더 사랑하여 15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랑은 처음에는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나는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그만해라 해도 내 안의 감정이 정리되는 속도는 훨씬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방으로부터 결정타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순간 내 가슴 속 그와의 불빛이 정리되어 소멸됨이 보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2강밖에 읽어드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챕터를 읽어드린 거죠. 그런데도 정말 저 스스로에게도 되게 와닿는 부분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특히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의 컬러를 또는 그 상태를 내가 스스로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현상만 있을 뿐 그것이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 그 부분이 참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세상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부분에서도 또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 세옹지마 이야기 아시죠? 네, 어떤 일이 되게 모두가 생각했을 때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그렇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게 또 행복같이 다가오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관해서 너무 나쁘게도 너무 좋게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되게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좀 자전거를 타다가 되게 심하게 다쳐서 막 크게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때 저는 든 생각이 다행이다. 정말 제가 다치게 된 현상에 비해서, 사고가 난 현상에 비해서 제가 정말 많이 다치진 않았거든요. 물론 병원 치료를 좀 오랫동안 했어야 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막 머리를 다쳐서 바보가 될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얼굴 쪽까지 다 다쳤었기 때문에 실명을 했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두개골 골절이라든지 그랬을 정도로 좀 큰 사고였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병원 관계자분들도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되게 그게 고마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에 관해서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나쁘게도 보지 말고
혹시나 뭐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나 미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쫓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신경 쓰기에도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한데 굳이 미워하는 사람까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 마음에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순전히 나를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일을 같이 하자고 한 친구가 되게 급하다 그래서 제 기준에 있어서 좀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을 빌려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돈도 돈이지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믿고 빌려줬는데 대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예 연락을 안 받고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되게 배신감이 많이 들었었죠. 믿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신부님께도 막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아유 참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뭐 그런 사기 안 당하고 되게 잘 지낸다 했더니 결국 일이 터졌다 하면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돈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정말 배신감 때문에 막 울컥울컥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랬었는데 이제 신부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 뭐 어차피 일은 이미 저질러졌고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를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도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쓰는 제 자신이 싫어서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하고 저도 그냥 잊어버리기로, 그냥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그러고 나서 더 되게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정말 뭐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배신감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냥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했던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 이제 나는 그 일을 극복하고 행복할 거야. 여기 혜민스님의 책에서 많이 나오죠. 인생이라는 학교가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사람을 잘 믿고 금전적인 것에 좀 개념이 없었던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런 요청을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책 부분에서도 나왔었지만 잠을 자기 전에 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잠을 푹 자고 또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서양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양인 줄 아세요? 그게 그 서양에서는 뭐 목축업이 훨씬 더 발달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양치기라는 게 되게 생소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양치기, 목축업 이런 게 훨씬 더 생활에 밀접했기 때문에 생활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평안한 것을 떠올렸을 때 너른 들판이나 아니면 산기슭에 놓아놓은 양들을 생각하면 편안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이렇게 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 만약에 하늘에 있는 별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별 하나, 별 둘 이렇게 세셔도 되고, 되게 고양이를 좋아한다, 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양이 한 마리, 양이 두 마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되게 편안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좋은 추억 또는 오늘 감사했던 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오늘 하루 되게 고생한 나를 응원해주면서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거나, 아까 얘기했었던 잎새 하나하나에도 천사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또 나를 잘 보호해주고 이끌어준 천사에게 토닥토닥 고맙다고 해주고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행복 학원, 오늘 난 행복할 거야,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면 말이 내 뇌를 통해서 마음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행동에도 연결이 돼서 아마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되게 깊게 와닿았던 분은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는다. 네, 그 맹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먼저 접했다면 뭔가 이전에 했었던 좀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하지 않고 뭔가 관계에서 좀 더 부드럽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맹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약간 맹목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갈대처럼 좀 구부러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옳은 얘기를 하면 옳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관계를 그르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딱 10초만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괜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되게 그러지 못했었던 저의 지난 과오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연인이든 부부든 서로가 서로를 한 지붕 아래서 두 기둥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보면 지붕이 있는데 만약에 그 두 기둥이 딱 붙어 있으면 제대로 지붕을 지탱하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렇다고 지붕의 끝쪽에 있다고 하면 아마 가운데에 뭐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뭔가 중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네.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딱 그 난로처럼, 난로가 너무 가까우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뜨겁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추우니까, 네, 딱 그 적당한 거리,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되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 밝은 빛도 바람도 서로 간의 공간도 확보가 되는 그런 근접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읽어드렸던 김혜남 작가님의 책에서도 나왔었죠. 고슴도치 신드롬, 네, 고슴도치의 사랑법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내 영혼을 송두리째 뽑아갈 만큼 열심히 사랑을 했다면 멋있게 사랑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 사랑이 지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니 저도 진정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서 잘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스님의 말씀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시작은 어떻게 나의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끝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 마지막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칼릴 지브란의 시들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되게 마음 아프면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되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서 되게 좋았고, 또 이게 한 번의 리딩으로, 한 번의 들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저도 책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내 마음을 비우면서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복보다 행복이 훨씬 좋은 이유가, 복은 좀 더 이기적이래요. 아, 복을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세요. 뭐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상대방도 같이 빌진 않잖아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옆집 철수도 시험에 같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뭐 제가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옆집 사람도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은 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해지는 길은 나만 행복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옆집 사람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같이 나눌수록 정말 커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기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보다 행복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이 채널을 보는 우리 잘자냥의 구독자, 애독자님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딩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녕.